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주식은 계좌가 아니라 멘탈로 버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다시금 이 말을 좀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 덕분에 좀 밀려버린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관망 심리가 좀 퍼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방패 역할을 좀 해주면서 글로벌 시장을 대비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문제는 수급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주도주 없이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는 빈집털이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은 그런 답답함을 모두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정리해 주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2월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8 광기법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가지고 2월 마지막쯤인데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2월 달 뭐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그 얘기했어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했어요, 다시.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꽃샘추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월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도 이제 서서히 막바지 꽃샘추위가 지나고 분명히 3월 달에 봄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2월 3일 날 70포인트 폭락하고 나서 250포인트 가까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조정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좀 요즘은 뭐 그다지 좀 좋은 소식들이 안 들리죠. 미국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 많이 못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 생각이지만은 미장을 영향을 받아도 미국장보다는 더 강한 면모를 보일 거예요. 하락률이 작년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이제 아마 이제 3월 한 첫 주째, 그러니까 3월 첫째 주까지는 아마 가격 조정, 지수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 그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50포인트 올렸으면은 한 100포인트 이상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데 우리가 이제 이 조정장에서 이제 잘 선점을 하면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 뭐 경기 둔화, 뭐 미국은 사실 이제 경기가 그동안 좋았는데 경기 둔화 우려감, 그다음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관세 폭탄을 벌써 이제 뭐 수도 없이 날리고 있죠. 그죠? 매섭죠. 이거 관세 폭탄은 뭐 사실 예정된 수순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감이 생기죠. 개인적으로는 똥볼을 찼다. 왜냐하면 관세 폭탄을 부과를 해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공장 짓고 미국에 투자 많이 해라. 왜냐하면 관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만약에 뭐 만드는 것들은 관세 부과를 안 하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공장을 뭐 금방금방 질 수 있나요? 투자를 그렇게 금방금방 뭐 몇십 조, 몇백 조씩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야 되죠. 어느 정도. 근데 관세 폭탄을 던지고 나면 당연히 물가 압력이 거세지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경기 둔화까지.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3월 달에는 조금 미장이 좀 고전을 할 확률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격 매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만 잘 거치면 또 터질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테마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2월을 이제 두 달 이제 거의 얼추 두 달이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1월 달, 2월 달. 이제 어떤 테마주들이 있었나 그거를 좀 점검을 해보면 1월 달에 우리가 테마가 가장 강하게 이제 터진 종목이 터진 테마가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 테마가 터졌고 그 다음이 이제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조기 대선 가능성.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좀 세게 터졌어요. 사실 이달에도 사실 가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들이. 왜냐하면 지금 탄핵 국면이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론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월 중반 안짝으로 3월 달 내에는 어쨌든 기각이든 탄핵이든 헌재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제 뭐 기각이 되면 이제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바로 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또 불을 붙죠. 근데 사실 벌써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 잠룡이라 그러잖아요. 대권 주자에서도 지지도가 높은 사람. 그럼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말고는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관련주만 연락에 가고 있죠. 사실 1월 달에 터졌고. 그다음 이제 터진 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네. 2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많이 그 테마 얘기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예. 네. 그다음 또 하나 있죠. 우크라이나 관세 재건이랑 폭탄 네? 관세 폭탄 날리면 뭐가 또 이제 뭐였죠? 하도 이것저것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히토류? 예, 히토류. 그죠. 그러니까 처음 출연했을 때 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제가 히토류하고 왜냐하면 관세폭탄 날릴 거다. 그다음 재건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종전을 자기가 24시간 안에 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지금 푸틴을 이제 물밑 작업하고 있고 이제 아직 정상회담을 잡은 건 아니지만 벌써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벌써 굉장히 압력을 지금 세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싱을 이제 유럽 쪽하고 우크라이나 패싱을 해버리고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제 뭐 일정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종전의 기대감이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거의 수긍을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영토를 많이 뺏긴 상태에서 협상을 하기가 좀 난해하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유럽 평화 유지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트럼프는 720조 광물권 달라. 예? 아마 그거를 뭐 다 달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원래 트럼프는 원래 초반부터 세게 질러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광물권을 만약에 이제 뭐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 투자를 해주겠다. 예? 뭐 그런 쪽으로 또 얘기를 하면 뭐 그것도 괜찮은 제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종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종전 가능성이. 그러면 재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뭐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히토류하고 재건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예?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가 터졌죠. 그 다음 이제 벌써 이제 한 3주 정도 됐어요. 예, 이제 딥시크 이슈가 나왔잖아요. 딥시크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예, 엄청 빠르죠. 예, 벌써 한 3주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에서 소프트웨어, 그다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칩 설계하는 업체들, 그다음 이제 반도체 소재 쪽,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로 부각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시세들이 많이 터졌죠. 예. 그리고 지금도 터지고 있는데 이제 좀 저번 주부터는 좀 조정 과정을 좀 많이 거치고 있는데 네. 어쨌든 AI 투자는 빅테크주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고사양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거대 언어 모델, 그다음 인공신경망은 자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칩도 노화돼요. 칩도 그렇기 때문에 저사양 비용으로 한계가 있다. 예, 어쨌든 그런 얘기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테마가 이제 그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고 나서 이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들, 섹터들을 쭉쭉 매번 짚어주셔서 잘만 따라오셨다라고 하면은 이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나는 링크가 뜨지 않습니다. 혹은 QR코드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테마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테마들을 그 안에 있는 종목 하나하나도 또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어 가실 것 같아요. 로봇부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설명해 주실 건가요, 파트너님? 로봇 테마가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네. 혹시 앵커님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네. 같이 했잖아요. 아니 근데 1월 달에 네. 저도 사실 이제 로봇 테마 약간 관심은 뒀는데 너무 빨리 터진 게 이제 그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어요. 아, 너무 무서웠죠. 예. 근데 이게 작년에도 갔었어요. 네, 그니까요. 그 왜 간지 아세요, 혹시 이유? 삼성 때문에 아닌가요? 맞아요. 삼성이 로봇 먹거리로 지정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초반에는 많이 확보를 안 했어요. 근데 작년 이후에 지분을 많이 늘리면서 거의 뭐 계열사가 돼버렸죠. 근데 올해 또 지분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삼성 계열사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날아가가지고 올해 대장이 이제 되면서 240%가 터졌어요. 240%가. 1월 달부터 터진 거예요. 240%. 우리는 사실 작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근데 작년 하반기에 못 갔어요. 상반기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꺾였고. 근데 올해 또 지분 늘리면서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로봇 진출하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진출하고 현대도 진출하고 대기업은 다 진출해요. 특히 휴먼 로봇이나 요즘 이제 협동 로봇 이런 쪽에 공장 자동화 쪽에.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가 터지면서 1월 달에 클로봇이라는 이제 종목이 280%를 갑니다. 저점에서. 네. 예, 클로봇. 클로봇은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네이버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지분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투자했잖아요. 삼성이 투자하고, 레인보우는. 그다음 클로봇은 네이버가 투자하고. 그다음 이제 유일 로봇이 또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가 220%가 터졌어요. 유일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유일 로봇은 이제 협동 로봇, 그다음 이제 산업용 로봇. 이렇게 이제 관절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유일 로봇이 최근에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보면은 이 튀김 같은 경우 기름 튀고 하면 뭐 손 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커피 서빙도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튀김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치킨이라든지 튀김류를 튀겨줘요. 예. 유일 로봇이. 네. 예. 그런 로봇도 지금 있어요. 실제로 사용합니다. 뜨겁지 않고 좋네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그리고 빨라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럼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은 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효율성이 많이 나아겠죠. 점점 우리가 설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네. 저희 같은 전문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면. 그래도 주식은 심리도 좀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이 지식 면에서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벌써 능가했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식 면에서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몇십 년 이후에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하이젠 RM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에 이제 관절 네트워크 드라이버 모델 이런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220% 터졌어요. 이게 하이젠 RMM이 510%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보다 더 터진 거예요, 이게. 레인보우보다 더 터졌어요. 이게 이제 하이젠 RMM은 특히 이제 구동 모터가 이제 뭐 소형 발사체라든지 로켓 엔진 이런 쪽에 구동 모터 들어가고 농기구나 철도의 그 모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골프장에 카트 있잖아요, 골프 카트. 거기에도 이제 모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이에 저점에서 500%가 넘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 테마의 대장주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로봇 테마의 대장주들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죠. 손가락 안에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뭐 3개, 4개 정도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주도 테마의 대장이 돼버리면 몇백 프로가 터지는데 우리는 뭐 맨날 수익 나는 거 단타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테마의 주도, 그러니까 제가 닉네임이 주도신공인데 그 앵커님이 주도신공 뜻이 네. 밑에 나올 텐데 네. 주도주를 신의 내공으로 잡아내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도주를 신의 내공으로 잡아내면 몇백 프로를 터트리면 단타 칠 필요가 없죠. 네. 이런 거 한두 종목만 잡으면은 1년치 농사 끝나버린다, 사실은. 근데 주식 투자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단기 매매도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예? 주도주들, 주도 테마 대장 이런 것들 몇 개 잡아놓으면 뭐 1년치의 수익률 다 끝내버리죠. 그다음 이제 로봇 테마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대장급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또 하나 이제 시메스도 얘기했고, 예, 시메스가 이제 그 2대 주주가 이제 SK텔레콤이에요. 그 물류센터에 물건들 포장하고 물건들 분류하고. 예? 시메스 같은 경우도 230%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로봇의 대장, 예, 대장입니다. 그다음 이제 1월 달에 이제 조기 대선 관련주가 터졌죠. 조기 대선 관련주. 예, 정치 테마예요. 근데 이제 정치 테마는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건 되게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잠룡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면 여권에서는 뭐 김문수, 예, 네. 이제 뭐 원희룡 장관도 전 장관도 있고, 그다음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이거 이제 많아요, 사실은.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이제 내 지지도가 다 10%대 이하예요, 더. 그러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30%대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 붙박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정치 테마주들 물론 이제 사실 정치 테마주는 저는 좀 싫어해요, 사실. 너무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딱 하나 한다면 이재명 그 대표의 지지도는 30%에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 밑으로. 그러면 딱 지금 야권의 이재명 관련주.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는 사실 많아요. 과거에 그 테마에 탔던 게 사실은 에이텍 모빌리언스. 왜냐하면 성남시장 할 때 거기에 성남에 거주했다. 주소지가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회사들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걸 탄 건데 이번에 오리엔트 전공이 618%가 났어요. 저점에서. 예? 오리엔트. 그다음 오리엔트 바이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일을 했다. 별것도 아닌 거죠. 원래 이제 그 정치 테마는 혈연, 학연, 지연에 엮여서 움직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동신건설이 405%가 터졌어요. 그다음 이스트와코가 322%가 터졌어요. 그 외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에이텍도 있고 카스도 있고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에이텍 모빌리언스도 있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많아요. 예, 더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몇백 프로 터진 거는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동신건설, 그다음 이스트와코. 예, 이게 이제 보통 300% 이상 다 터졌어요. 300%, 400% 이상. 예, 이게 사실 정치 테마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을 잘 잡아야 돼요. 대장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1년치 농사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터진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인데 재건은 반드시 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재건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종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트럼프가 집권하면 푸틴하고 협상하고 뭐 우크라이나가 그건 반드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증폭되는 거예요. 종전이 되든 안 되든 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종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3년 동안 지금 지속되기 때문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 부족이라는데 물가를 자극해가지고 지금 유가 지금 뭐 70달러대지만 작년 상반기 때는 뭐 100달러도 막 가고 막 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종전만 되면 유가는 떨어져요. 제 생각엔 종전만 되면 지금 유가가 70달러에서 50달러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럼 물가 압력이 없어지겠죠. 인플레 우려감이 적어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경기 소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종전이 되면 좋겠는데 트럼프의 목적은 어쨌든 종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러시아가 유리한 고지를 지금 선택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방은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본다면은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종전이기 때문에 종전을 시키려면 푸틴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푸틴하고 협상을 해서 푸시를 하면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라든지 우크라이나를 배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재건은 예? 나중에 종전이 되면 어마어마한 그 파이가 생긴다.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600조, 700조보다
재건은 1200조, 1300조예요. 두 배 이상이에요. 두 배 이상.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반사이익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토목, 건설, 중장비,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것들 주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재건에서 대장은 전진건설 로봇이에요. 400%가 터졌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우리가 펌프카 아시죠? 펌프카는 이제 건물이나 집질 올릴 때, 고층 올릴 때 콘크리트를 이제 퍼 올리는 기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명 공구리를 퍼 올린다. 예? 그 펌프카 만드는 회사예요. 건설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대동기업. 대동기업은 동력 장치를 만드는데 농기계, 그러니까 대동 계열사예요. 예, 트랙터. 거기에 이제 동력 전달 장치. 트랙터도 만들고. 그래서 대동기업가 280% 갔어요. 280%. 그 다음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도 한 몇십 프로는 터졌어요. 최소한 한 40, 50% 이상 올라갔어요. 다. 네. 대부분. 근데 이제 아무래도 테마의 대장급인 전진건설 로봇하고 대동기업보다는 상승률이 적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중급 이상 중대형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3월 달에 이제 협상 카드를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재건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는, 선점하기 좋잖아요. 이런 건 선점하기 좋잖아요. 테마의 대장을 잡아야죠. 1년치 농사가 끝난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히토류. 이제 관세 폭탄을 던지고 나서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를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 보면 광물권을 이제 지분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에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자원이 많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군사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무기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청구서를 내미는 걸 이제 광물 지원으로. 그러니까 720조 원은 사실 너무 심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센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광물. 그러면 중국이 히토류를 70%, 전 세계 7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자꾸 날리다 보면 중국이 분명히 히토류 가지고 제재를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자꾸 이제 너무 세게 보복 관세를 자꾸 하면은 관세 규제를 폭탄을 던지면은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로 제재를 대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하게 광물권 얘기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광물권 지분을 만약에 좀 취득을 한다면 만약에 중국이 보복을 더 세게 해도 미국에서는 안전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노림수가 있잖아요. 왜? 미국은 중국을 계속 때릴 거니까. 때릴 수밖에 없고 때려야 되고 계속 때려야 돼요. 왜? 기술 격차를 계속 따라오고 군사력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을 때려야 되겠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 그럼 히토류 관련주들도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보복 관세 이슈가 나오면 또 터지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장이 제가 얘기했죠. 유니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니온이 마켓 위너에서 70% 폭락하는 날 상한가 터졌어요. 장중에. 유니온이 대장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딥시크. 이제 마지막으로 딥시크는 제가 AI 쪽에 이제 저비용 칩 사양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뭐 PCB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수혜되고 칩 설계하는. 그래서 이제 딥시크 테마는 이번에 솔트록스가 180%가 터졌어요. 솔트록스가.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109%가 터지고, 그다음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저점 대비해서 230%가 터졌어요. 그다음 칩 설계하는 제주반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가 150%. 그다음 이제 마음에가 177%. 그다음 고용이 177%. 그 외에도 이제 뭐 몇십 프로 터진 것들은 뭐 수두해요, 사실은. 많이 터졌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터진 게 이제 솔트록스하고 퀄리타스가 많이 터졌는데, 솔트록스는 현대차의 인공지능을 한 20년째 제공하고 있어요. 삼성, LG 쪽에도 다 들어가고 BMW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챗봇을 운영하네요. 챗봇 쉽게 말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챗봇. 거기에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인 이제 루시아를 운영해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솔트록스가 180%가 저점에서 대비해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딥시크 관련주들도 이게 대장급들은 100% 이상은 많이 터져요. 많이 터져요. 근데 결국 이제 1월달, 2월달 테마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주도 테마의 대장급들이 보통 서너 개에서 많으면 4, 5개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게는 100%, 많게는 500%까지 터지잖아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를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3월달 대비해서도 테마주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아마 테마에서 대장급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얘기했듯이 테마는 대장급을 잡으면 1년치 농사가 끝난다.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주도 테마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또 나는 링크가 뜨지 않습니다. 아니면 QR코드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과 하실 수 있는 이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주도 테마들 쭉 정리를 해보고 또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홍보수단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좋은 종목, 좋은 섹터를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께 우리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 총정리를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바로 준비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준비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켓리너 출연한 지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사실. 1월 21일 날 출연했거든요. 한 달이죠, 한 달. 그래서 제가 마켓디너에서 테마주들을 얘기한 것들 좀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제거 테마를 다산 네트워크하고 데모 얘기를 했어요, 그때. 38강 기법으로.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해서는 유니온이 대장이고 T플렉스, 삼화전자. 근데 그 당시에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다산은 한 23% 올라가고 데모가 한 26% 올라가고 T플렉스가 20% 터지고 유니온이 거의 50% 터지고 삼화전자가 18% 터졌어요. 근데 이제 터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고점이 나오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아직은 안 끝났다. 예, 그거를 이따가 또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세는 다 터졌어요. 예. 그다음 이제 남북 관련해서는 아난티, 이하공영, 인디에프를 얘기했는데 아난티가 이제 14% 올라가고 이하공영이 한 10% 올라갔고 인디에프가 한 9%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난티 제가 참 즐거워 보이는데요. 아난티를 이제 그때 방송 이제 화면이에요. 캡처해서 2월 4일 날. 그래서 아난티가 이제 대북 관련 그러니까 대북은 아마 김정은 이슈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 뭐 절친이다 얘기하니까 야 김정은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이제 이슈 붙여서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당분간은 아마 잠잠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난티는 이따가 제가 이제 대장이 될 종목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리고 차트 분석에서 자 딥시크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 서버 칩 설계, 반도체 소재.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그다음 데이터 솔루션,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18일 날 퀄리타스, 그다음 프로이천을 얘기했는데 코어라인이 40%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 12%. 예?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가 말았는데, 그다음 또 있어요. 크라우드웍스. 예, 크라우드웍스가 여기 빠졌는데 크라우드웍스 오늘 급등했을 거예요. 크라우드웍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딥시크 관련해서 이슈를 타고 또 테마에 타는 종목들인데 얘기하고 나서 지금 시세들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서 대장급들이 또 터질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차트 분석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마켓 위너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얘기한 것들이 모조리 사실은 다 터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80% 정도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시세가 굉장히 뭐 몇백 프로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 몇십 프로 터졌는데 여기서 대장급이 어떤 것들인가. 예, 그거를 제가 또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차트로도 좀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차트랑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차트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자, 차트는 제가 매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이제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렸을 때 이제 히토류 대장이 유니온이다. 유니온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올 때 사실 이제 61선이 꺾이면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꺾였어요 지금 안 꺾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꺾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시세 끝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나서 빵 터졌죠. 예, 빵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날 상한가 났어요. 이날 장중에 그날 지수가 70포인트 폭락하는 날이에요. 70포인트 폭락난. 근데도 70포인트 폭락하는 장에서도 상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에요. 예, 이게 대장이에요. 유니온이. 유니온이 대장인데 지금은 이제 고점을 쳤죠. 예, 쭉 내려오고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지지가 61선, 예, 요 61선이 지지가 된다면 요거는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예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서 이제 61선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또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히토류는 물론 지금 뭐 중국이 강하게 보복 조치를 하지는 않지만 계속 미국과 중국의 완력 싸움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대장은 한 번 또 파동이 남아 있다. 예. 근데 이제 이 고점을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다면 올라갈 때는 이제 또 팔아줘야 되겠죠. 예. 그 점은 염두를 하시고. 근데 이제 대장이 이건데 이제 히토리에서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티플렉스도 있고 삼화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7, 8% 올라갔어요. 그리고
T플레스가 20% 정도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20% 터졌잖아요. 이게 20%. 20% 터졌죠. 예, 여기서 20%가 빵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61선이 지금 또 꺾이지 않았죠. 예, 상향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 우리가 빠지면은 지지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보시면 지지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지 포인트가 3번, 4번 이상 나오면 그거만 안 깨면 돼요. 예. 이제 이 지지 포인트를 다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대세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냥 무조건 손절해야 돼. 예. 무조건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20%가 터지고 나서 또 내려왔죠. 근데 61선 지금 안 꺾였죠. 그럼 또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또 잡으면 또 터져요, 이거. 또 잡으면 또 터져요. 그래서 저 3,600원을 가거나 아니면 저걸 넘기는 파동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히트레이스가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예, 크게 들어오진 않는데 또 공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건에 대한 이슈에서 제가 자,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데모를 얘기했어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 보시면은 자, 저점이 이렇게 잡혀 있죠. 예, 저점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그거고요. 그다음 이제 박스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박스를. 이건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예, 속임수인데 이렇게 올라갈 때 탑승하면은 안 된다. 올라갈 때 탑승하면 물린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 그때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한 10%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잡으면 20%가 넘게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좀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했어요? 돈 들어왔냐 보라 그랬죠. 이 돈들이 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예? 거래량은 곧 돈이다. 예? 거래량은 곧 돈이기 때문에 돈 들어온 거 본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작년 7월부터니까 지금 한 5개월, 6개월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튀어나가면 빼버리고 튀어나가면 빼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또 요 61선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잡으면 돼요. 예? 잡고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튀어나가면 요 라인을 지금 못 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 치고 다시 잡고 매도 치고 다시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예? 홀딩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오히려 매수 시점에 또 진입을 했죠. 제가 얘기했듯이 거래량들이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지금 자리에서도 선점을 해 나가셔도 됩니다. 예. 근데 20%가 터지고 나서 이제 사실 고점 돌파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좀 감소했죠.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데모가 있어요. 데모가. 데모도 올라갔죠. 데모고. 자, 데모도 올라갔죠. 자, 데모도 마찬가지로 요때 이제 물량이 확 급등하면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여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할 때 물량 들어온다고 이게 매집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 탑승하면 고점에 물려버려요. 그러면 기다리면 올라간 걸 어느 정도 다 빼요. 그리고 얘는 저점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점들이 형성돼 있는 자리를 지금 깨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올라가면 여기 라인을 못 넘어가죠. 요 라인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을 계속 그리는 거야. 근데 이제 본격적인 만약에 재건, 종전이 돼서 재건 이슈가 만약에 크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번에 종전을 굉장히 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뭐 트럼프는 노벨상을 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 종전을 시키려고. 목적은 종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무기도 사실 바이든 때문에 무기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이 트럼프는 러시아 쪽에 가서 붙네. 그리고 푸틴하고 더 친하려고 하네. 왜냐하면 키는 사실 푸틴이 쥐고 있으니까. 예? 푸틴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리한 고지가 영토를 한 20% 정도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쟁, 그러니까 영토를 많이 우크라이나가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쪽에 붙어서 협상을 해야지 종전이 빨리 될 수 있지. 우크라이나 입장을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전쟁은
앞으로 아마 몇 년 더 될 거예요. 그러면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이 만약에 더 지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뭐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더 세게 해가지고 계속 러시아하고 그러면 이제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계속 푸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겠죠. 근데 푸틴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자기도 빨리 끝내고 싶다. 자기도.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종전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걸 용납 안 하죠. 그냥 무조건 종전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싱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종전이 되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아요. 이런 이제 건설 기계 장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대만은 또 유럽 쪽에 진출해 돼 있다 그랬죠. 현대 건설 기계 쪽에도 일부 납품이 OEM으로 들어가고,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건설 경기 지금 최악이잖아요,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재건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옴시티도 사실 들어갔지만은 네옴시티보다도 더 커요. 전방위적으로 건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장비도 들어가고 철도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우리가 건설 토목만 볼 게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들 선점하기 좋잖아요. 여기서 뭐 불과 이제 뭐 한 20 몇 프로 올라갔는데 또 빠졌어요, 지금. 빠졌는데 또 61세 자리까지 또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이제 조종이 그렇게 또 심하게 타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60선 안 깨면 매수해도 되고, 깨도 사실 매수해요. 이 자리에서 선점하기는 좋은 자리니까 지금 선점해 놓고 또 3월 달에 이슈를 기다려도 되죠. 그래서 데모는 지금 자리도 또 매수를 해도 된다. 그 당시에 매수 시점이 빠지면 매수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한 20% 올라가고 나서 정확히는 한 20, 저점에서 26%예요. 근데 지금 좋은 자리에 또 선점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들어가도 됩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냥 다산 네트워크가 제가 데모 2개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물량들, 예? 이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어요. 예? 이 물량들이.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이거. 예? 요 물량들 지금, 요 물량들, 예? 여기서 물량들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돈 들어와 있는 것들 안 빠져나가면 이거 결국 나중에 테마 타면서 이슈 타면 또 크게 갑니다. 저 고점 돌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남북 테마는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남북 테마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언제 만날지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북한과도 협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대북이 붙으면 대북 테마도 많아요, 사실은. 대북 테마도 많은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레저 시설, 과거에 이제 금강산 개발에 골프장, 레저 시설 그런 쪽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북한이 그거 뭐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폭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북에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난티가 레저 시설하고 호텔, 스파, 골프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계절적으로 이제 수요가 또 늘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말고도. 근데 짐 로저스가 원래 사회이사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또 계열사 골프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사실 경기는 안 좋아도 또 돈 있는 사람들 골프는 꼭 치더라고요.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요즘 20대도 골프 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골프 채널 많이 늘었죠. 골프 인구가 지금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600만이 넘어요. 근데 계속 느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 주에 보면 폭락장에서도 안 빠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때 조종 시에 여기서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갔죠. 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못 넘어가죠, 여기를. 자, 이것도 보시면은 돈 들어왔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돈 들어왔죠. 예, 돈 들어왔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돈이기 때문에 돈이 한 번만 들어오면 안 돼. 2번, 3번, 4번, 5번, 6번 많이 들어와야 돼. 예, 그런 것들 잘 봐야 돼. 그러면서 이슈를 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차트상에서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저점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깨고 내려가면 시세가 끝난다고. 근데 안 깨잖아. 그러면 이거 빠지는 거는 당연히 매수죠. 당연히 매수지, 빠지는 거는. 근데 이번 주에 시장이 폭락하면서도 안 빠졌어요. 아난티는. 잘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 시에 편입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다만 이제 대북 이슈가
좀 크게 나오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다. 그런 얘기 나오면 날아가겠죠. 예. 그거는 참고 사항이고. 자, 그다음 대북에서는 아난티가 대장 역할을 한다. 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딥시크로 들어가서 딥시크. 자, 코어라인 소프트. 예, 코어라인 소프트는 의료 AI예요. 의료 AI. 그래서 이제 CT 촬영하면 우리가 CT, 엑스라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분들이 보면서 그걸 진단하고 영상 분석을 하잖아요. 그걸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폐암이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그런 쪽의 CT를 AI가 판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판독하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오차도 적고 훨씬 더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의사분들 바빠요. 예? 그 판독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도 진료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하고 엄청 바빠요. 그 AI가 대신해주면 업무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예? 그런 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량 들어왔잖아요. 일단은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서 물량이 3번, 4번 들어왔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빠질 때 잡아도 된다. 왜? 60일선이 깨지지 않았잖아. 그리고 60일선 안 꺾였죠. 그러면 이런 거 빠질 때 그냥 잡아놓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빠질 때 잡아놓으라. 그리고 나서 28% 급등했죠. 예?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거의 한 35%인가 한 40% 가까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고점 나오고 나서 또 빠지죠. 자, 또 빠지는데, 자, 이번에는 21선은 아직 안 깨고 있어요. 21선. 이게 21선이에요. 요게 61선이고. 예? 그러면 21선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걸 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61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물량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은 여기서 팔아먹긴 했어야 돼요. 여기서 한 30% 이상 터졌으니까 팔아먹고 다시 또 이번 주에 빠지면 또 재매수를 해도 되죠. 근데 신규 매수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기다려서 조금씩 저점 타진을 해봐도 됩니다. 아직 파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시장성이 워낙 좋습니다. 의료 AI는. 자, 그리고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코어라인하고 이제 크라우드웍스. 크라우드웍스 오늘 급등했죠. 크라우드웍스도 얘기했어요. 이거 여기서 단기 고점 나오고 나서 지금 쭉 빠지죠. 근데 60선 아직 안 꺾였죠. 근데 돈 들어온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차트 모양보다 돈 들어왔잖아요. 돈. 자, 3번, 4번, 5번, 6번 많이 들어왔잖아요. 액면 분할해서 지금 아마 이게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급등했어요. 근데 요 고점 아직 너무 못 넘겨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빠질 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냥 빠질 때. 요거만 안 깨면 돼요. 요거만. 빠질 때 이거 잡기 좋잖아. 근데 오늘 이제 10% 이상 또 급등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크라우드웍스도 제가 이거 캔디 카메라 얘기했어요. 그 관상 AI 관련해서 그때 그 이슈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크라우드웍스하고 사실 퀄리타스도 13% 올라가고 프로이천도 올라갔는데 근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이천은 좀 얘기하고 바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이건 좀 거래가 없는데 요즘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 12%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마 눌림을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파동 남아 있어요. 이건 얘기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가더라고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딥시크 관련주들이 더 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제가 테마의 대장급 뭐로 선정을 해둔 것들 잘 보시고 자,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 올해 돈 많이 번다고 얘기했죠. 제가 내일 또 공개 방송합니다.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8시 40분부터 2시까지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 방송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전략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나도 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 좀 드려볼게요. 파트너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